안녕하세요. 나로 사는 독서 마라톤 걷기 편의 지공입니다. 오늘 추천드릴 책은 감기는 굶어야 낫는다란 정말 재밌는 책입니다. 제가 얼마 전 코로나에 걸렸었는데 마침 이 책을 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적용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요즘 주변을 보다 보면 코로나에 안 걸린 사람만큼 걸린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면역력을 올려야 하는 이 시기에 적절하기도 한 책인 것 같습니다. 저자는 성균관대 약학대학을 나온 조기성 약사님이신데 마라토너 분들이 잘 아시듯이 보통의 약사들은 서양의학에 관련된 지식들을 배웁니다. 하지만 저자는 30년 가까이 임상 약사로 환자들을 대하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과 증후군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됐고 그러한 증상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란 질문이 동양의학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동마의 슬로건이 나로 사는 독서죠. 책 내용이 좋기도 하지만 이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나로 거듭나는 것처럼 서로 모순되거나 대극의 관계에 있는 걸 통합했을 때 사물이나 현상들의 진짜 모습이 보이곤 하는데요. 보통 동양의학은 보법, 서양의학은 사법을 따릅니다. 즉, 동양의학은 벽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고 내 몸의 면역력을 높여서 병을 치료하는 방식이고 서양의학은 병을 적으로 간주하고 최대한 표적하여 딱 맞춰서 병을 죽이곤 합니다. 물론 요즘 들어선 이 경계가 점차 무뎌지고 있는 추세인데 아직 한국에선 안타깝게도 갖가지 이해관계로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통합이 조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책과 같이 통합과 서로의 장점을 취하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데 의의를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인트로 부분 들어가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체는 스스로 음양의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음과 양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또한 한쪽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견제하며 조화롭게 몸의 건강을 유지한다. 그러나 스스로 음양의 균형을 맞추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 음양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상 신호가 나타나고 인체는 이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외부로 표출한다. 예를 들어 과식을 하면 체하거나 설사를 하고 심하면 토하기도 한다. 이를 음양의 관점에서 보면 위장은 양이고 음식은 음이므로 과식을 하여 음이 많아지면 인체가 이를 내보내어 음양을 맞추려는 것이다. 또한 상한 음식이나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피부에 알레르기가 생긴다. 이는 내부 장기의 이상을 밖으로 나타내는 신호이다. 이렇게 어쩌다 한번 음양의 조화가 깨진 것이라면 금방 회복할 수 있겠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조화가 깨졌다면 이것이 결국에는 질병이란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동양의학은 이러한 음양적인 관점에서 인체 구조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인체의 생화학 반응이나 물리적 운동이 음양오행이라는 기본 원리에 의해 유기적으로 정돈된 상태에서 작용한다고 보는 전체관이다. 반면에 서양의학에서는 생명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과학을 바탕으로 한 해부학적 방법에 기초해 귀납적으로 인식한다. 이런 차이로 인해 동양의학은 인체의 부분적 구조나 기능을 인식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전신적 생화학 반응과 물리적 작용에 대해 현대생리학이 알지 못하는 많은 부분을 설명해 주기도 한다. 이렇듯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병을 가려내는 서양의학과 전체적인 생명체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동양의학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네, 그래서 어딘가 특별히 아프거나 큰 질병이 있을 때에는 서양의학을 통해서 약을 먹거나 치료를 하는 것이 좋기도 하고 반대로 만성질환을 치료하는 데에는 우리 몸의 신체 능력, 면역력을 높여주는 동양의학이 조금 더 적합한 면이 아무래도 있죠.
지난 200여 년 동안 근대 문명을 서양이 주도해왔다. 서양 제국주의가 비서양 지역을 무력으로 침략한 후에 역사의 기준을 문명 대 비문명의 이분법으로 재단했다. 결과적으로 서양 중심주의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 서양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문명화, 근대화, 세계화였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의학도 과학의 발달을 동반한 서양의학에 비해 동양의학이 가려진 면이 있으나 동일한 인체 생리를 다르게 인식하는 두 의학은 서로 다르며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동양의학적 관점에서의 노화는 인간에게 일어나는 자연현상이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현대인은 의학기술을 이용하여 극복하려 하고 이는 오히려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노인이 되어 시력이 떨어지면 덜 보아야 하는데 안경을 꺼서 눈을 혹사하다 보면 안구 건조, 백내장, 녹내장 등 안질환이 생긴다. 청력이 떨어지면 덜 들어야 하는데 보청기로 인해 청력의 사용이 과도해져서 이명, 치매, 신경과 환자가 늘어난다. 치아가 빠지면 적게 먹어야 하는데 틀니를 껴서 음식을 많이 먹게 되어 위염, 위암, 대장암 환자가 늘어난다. 정력이 떨어지면 성관계를 피해야 하나 비아그라를 복용하여 성관계를 자주 하다 보면 신음이 떨어져 에너지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떨어져 비뇨기과 질환과 허리에 이상이 생긴다. 가볍게 기침을 하거나 세수를 하다가 허리를 삐는 경우가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허리가 아파오기도 한다. 이것은 몸이 무리되고 있으니 휴식을 취하라는 인체의 자구적인 표현이다. 동양의학에서 대자연의 기프는 음양에 있다. 음양은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면서도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양면성을 가지고 목, 화, 토, 금, 수라는 오행으로 변화되어 순환, 반복된다. 우리 인체는 작은 우주로서 이러한 음양과 오행의 변화를 몸에서 유지하며 자연과 함께할 때 진정한 건강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맹목적으로 좋은 음식과 건강한 음식의 기준을 세워 선택할 것이 아니라 음양의 상대성 관찰을 통해 선택하는 것이 좋다. 네, 여기서 조금 더 추가를 해보자면 음양의 상대성 관찰뿐만이 아니라 나의 상태, 오늘 나의 상황을 알고 그에 맞는 음식을 알맞게 먹는 게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겠죠. 음식을 먹는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체질도 중요하지만 체질보다는 그날의 나의 상태와 상황에 맞춰서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우리의 주요 먹거리에도 차가운 것과 더운 것이 있고 습함과 건조함, 수렴과 발산의 성질이 있다. 동물은 머리가 양이지만 식물은 아래가 양이다. 고기를 먹지 않아야 하는 체질이 있고 고기를 먹어도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구분해서 섭취해야 하고 야채도 배추와 물을 구분하고 곡류도 쌀, 보리, 밀가루의 성질이 다르다. 사계절이 뚜렷한 이 땅에는 계절에 따라 자연에서 얻어지는 먹거리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조금 명확히 구분되는 편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음식의 조합에서도 삶은 달걀을 소금에 찍어 먹는 것, 찐 고구마를 김치와 함께 먹는 것, 생냉한 회를 고추냉이에 찍어 먹는 것, 냉면에 찐 달걀과 겨자를 넣는 것 등이 모두 음양의 조화를 위한 것이다. 인체의 건강 유지의 근본은 인위적인 조절보다는 자연으로의 회귀에 있다. 유기체인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자연과의 조화 속에 살고자 하는 욕구가 숨겨져 있다. 인스턴트 식품, 비닐하우스 농산물, 비료, 농약, 식품 첨가물, 유전자 조작 식품, 성장 호르몬으로 키운 가축 등은 인간의 성격과 체질도 변하게 한다. 필자는 지난 30여 년간을 약국에서 약사로 근무하며 의약분업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의 전문약과 일반약, 약국 한약과 한약제제, 건강기능식품금 등을 취급하면서
복합적인 직능의 일들을 경험해왔다. 여러 변화 속에 나름 공부하고 사고하며 쌓은 경험을 이 책에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그 깊이에 있어서는 읽는 이에게 송구할 뿐이다. 현대의학과 동양의학은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충분히 상호 보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에 서로 소통해야 인체의 근본적인 질병 치료에 다가갈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제도의 모순에 따른 각 직종의 이권 다툼으로 인해 통합치료의 길이 험난해지며 학문의 교류가 점점 없어지고 심지어는 서로의 영역을 비하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에 비해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통합치료의 방법들이 많이 연구되어 실현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시대는 평균 수명의 연장에 걸맞는 건강의 질과 정보를 요구하기에 필자는 동서양의학을 아우르는 학문의 장에 작은아마 마중물이 되기를 소망하여 책을 펴내게 되었다. 네, 이 부분이 저자가 책을 펴내는 이유이자 이 저자분의 개인적인 삶의 방향, 또 그리고 책의 주제가 되겠죠. 혼란 속에는 항상 새로운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 이 책이 그 새로운 의미들을 알려주는 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다. 하지만 필자의 짧은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고백하며 현대의학과 동양의학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통합적으로 질병을 연구하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네, 그리고 목차를 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열이 나면 해열제를 꼭 복용해야 할까? 야동을 보면 심장이 망가진다. 영양제에도 음양이 있다. 우울증을 이겨내는 방법 등 굉장히 흥미로운 게 많습니다. 아토피나 관절염,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요. 이런 자세한 이야기들은 마라토너 여러분 꼭 책을 구매하셔서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마라토너 분들이 좋은 책을 구매함으로써 올바른 출판 문화가 만들어지고 또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겠죠. 오늘은 먼저 책 제목과 같은 소제목을 달고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기는 굶어야 빨리 낫는다.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따뜻함을 좋아하고 적절한 신진대사와 면역의 유지를 위해 일정 체온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차가운 곳에 계속 있으면 면역성이 떨어져 감기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 감기 바이러스들은 차가운 온도에 적응력이 좋은 놈들이다. 특히 차가운 환경으로의 갑작스런 이동이나 피로,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이런 차가운 기운을 가진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쉽게 만들고 이놈들의 침투 초기에 우리 몸은 오한이라는 증상을 겪게 된다. 반면 이러한 바이러스들은 더운 온도에는 취약하므로 이들이 침입하면 우리 몸은 이를 물리치기 위해 체온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한다. 이게 감기에 걸리면 초반에 열이 많이 나는 이유죠. 그 열이 나는 것 자체가 아픈 게 아니라 우리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또 우리 몸이 면역력이 있다는 증거죠. 네, 이렇게 열이 나는 이유를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외적이 쳐들어오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으므로 우리 몸은 가능한 한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체온을 올리기 위해 최대한 에너지를 동원하려 한다. 즉, 위급 상황이다 보니 인체의 기본 활동 중 중요한 소화나 배변 활동에마저도 사용할 에너지의 여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때문에 입맛을 잃게 되고 배변도 정상적이지 않게 된다. 음양이 잘 조화된 건강한 상태의 우리 몸은 외부에서 찬 기운을 포함한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이를 내보내려고 한다. 즉, 1차적으로 코의 점막에서 가벼운 콧물이나 재채기 등의 증상을 일으키고 이게 뜻대로 되지 않으면 2차적으로 아주 많은 콧물, 가래를 내보내거나 코를 막아서 코막힘 증상이 생기게 한다. 여기서 콧물이나 가래는 외부에서 들어온 찬 기운이 뭉친 것이고 이를 내보내려는 것이나 코막힘은 우리 몸을 지키려는 몸부림인 것이다. 이 과정을 항히스타민제 등으로 중단시켜버리면 잠시 콧물이나 코막힘은 멈추지만 찬 기운은 몸에 여전히 남게 되어 감기는 더 오래 가게 된다.
특히 겨울에 코가 자주 막히는 만성 비색증은 외부의 찬 기운이 폐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첫 관문인 코를 닫음으로써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때 오트리빈과 같은 비충혈 제거제를 사용하면 일시적으로 코막힘이 없어지긴 하지만 폐장은 찬 기운에 노출되므로 인체는 힘들어질 수 있다. 이것은 오트리빈을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호흡이 잘 될 때 코에서 찬바람이 나오는 증세로 폐장이 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체질은 평소에 냉음료나 찬 성질의 음식을 피하고 따뜻한 생강차 등을 즐겨야 폐장이 차가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처럼 감기에 대항하기 위해 인체의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나 찬 기운을 내보내기 위해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할 때 인체에서는 효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효소는 대사효소와 소화효소로 나뉘는데 이들은 상황에 따라 상대를 도와준다. 즉, 몸에서 다양한 대사활동이 진행될 때는 소화효소가 대사효소로 이동해 도와주고 과식을 하거나 체했을 때는 대사효소가 일부 소화효소로 이동한다. 밥을 먹고 나면 졸린 이유가 대사효소를 가져다 쓰기 때문이다. 특히 인체가 질병에 걸려 싸워야 할 위급 상황에서는 소화효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야 이겨낼 수 있다. 감기에 걸렸을 때 인체는 이와 싸우기 위해 체온을 높이고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므로 소화효소가 대사효소로 이동하게 되고 소화효소의 여력이 줄어들므로 입맛을 잃게 된다. 네, 이런 게 감기에 걸렸을 때 너무 잘 먹기보다 감기에 좋은 음식을 조금 소식해야 한다는 이유겠죠. 이를 무시하고 억지로 먹으면 오히려 위장에 탈이 난다. 노인이 되어 음식을 적게 먹게 되는 이유도 보다 중요한 대사효소를 유지하기 위해 소화효소의 사용을 줄이려는 자연적인 인체의 노력이다. 하지만 우리의 정에 넘치는 어머님들께서는 보통 자식이 감기에 걸리면 안타까운 마음에 고기 반찬과 영양가 넘치는 음식을 마련하신다. 당연히 자식을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에서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들을 키워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동물들은 몸에 질병이 생기면 아무리 좋은 먹이를 주어도 질병이 나을 때까지는 먹이를 거부한다. 이러한 행동은 몸을 살리기 위한 필사적인 조치이다. 네, 이렇게 동물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참 많죠. 인간과 함께하는 애완동물들은 병에 자주 걸리기도 하는데 야생동물들은 병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과 음식을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감기에 걸리면 굶어야 빨리 나을 수 있다. 기본적인 체력 유지를 위해 굶을 수가 없다면 소화가 다 된 음식인 죽을 먹거나 소식을 하거나 소화제를 먹는 것이 감기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 자연에는 식물 요소, 동물 요소, 미생물 요소 등 효소가 풍부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의 먹거리 중 많은 부분이 생산과 소비되는 과정에서 효소가 고갈된 채 식탁에 오르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즉, 대량 생산을 위한 과정에서 사용하는 농약, 화학비료, 그리고 인공사료들은 식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의 요소를 줄어들게 하고 가공되거나 화학 첨가물이 첨가되어 생산되는 식품, 인스턴트 식품 등에는 효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조리 과정에서 사용하는 강한 열도 효소를 파괴한다. 특히 냉장 보관은 과일이나 채소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장시간의 보관은 효소의 파괴를 가져온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쌓인 열을 해소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냉장고에 보관된 냉음료를 마구 소비한다. 얼죽아,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 이런 표현이죠. 이런 얼죽아라는 표현은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신조어다. 얼음이 넘치는 시원한 음료를 마시는 자극적인 TV 속 광고는 이를 더욱 유혹한다. 그러나 효소는 따뜻한 온도에서 유지와 번식을 하고 위장도 따뜻한 음식이 들어가야 소화효소가 잘 분비된다. 이런 면에서 보면 안전상비 의약품의 한 가지로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액상 소화제들이 모두 냉장고에 보관되어 판매되는 현실은 이를 무시한 안타까운 현실이다. 결국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 소화 요소가 다량 소모되고 이는 대사 요소의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몸에서는 각종 질환이 발생하고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태에 이른다. 네, 이게 소식해야 오래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따라서 현대인에게 효소의 복용은 가히 필수적이라 말할 수 있겠다. 효소가 많은 대표적인 식품이 효모이다. 필자가 어려서는 원기소라는 제품으로 약국에서 판매되었는데 당시에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온 국민이 복용했던 인기 영양제였다. 요즘은 약국이나 건강식품을 취급하는 여러 곳에서 다양한 종류의 효소제를 판매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음식 중에서 효소제로서 가장 권장되는 음식이 무이다. 무는 효소를 풍부하게 갖고 있어서 실제 음식점의 기본 반찬으로 쓰이고 있다. 중국 음식점에서는 단무지가 밀가루 음식의 소화제로, 설렁탕집에서는 깍두기가 기름진 음식의 소화제로 쓰인다.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고기, 생선을 취급하는 음식점에서도 소화를 돕기 위해 항상 물을 함께 넣어 요리한다. 우리의 전통 음식인 김치, 된장, 청국장, 간장 등은 효소가 많은 훌륭한 발효식품이다. 지금도 잔치집과 같이 다량의 음식을 먹게 되는 곳에는 항상 효소가 많은 식혜와 수정과가 디저트로 나온다. 이런 음식들은 과거 먹을 것이 풍부하지 못했던 시기에 우리 선조들의 질병을 이겨내게 해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효소 건강식품이었다. 최근 발효식품이 암세포나 성인병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잇따른 연구 발표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음식 문화를 유산으로 물려준 우리의 조상들에게 무한한 존경심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다. 네, 그리고 음양오행에 해당하는 맛과 색깔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살펴볼까 합니다. 맛에도 기운이 있다. 지금은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대라서 맛이 즐거움의 수단이 되었지만 먼 옛날 인간이 먹을 것을 찾아 산과 들을 돌아다녀야 했을 시대에서의 맛은 생존을 책임지는 역할을 했다. 즉, 자연물 중에 먹거리를 발견하면 맛을 보고 먹을 것과 먹어서는 안 될 것을 구분했다. 하지만 맛의 본질은 영양이므로 결국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이 많은 먹거리가 선택되었을 것이다. 전통의학에서는 오랜 세월에 걸쳐 우리 몸의 각 장부마다 영양을 주는 맛이 따로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장부에 필요한 영양을 제공하는 능력이 맛있는 음식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었다. 요즘 소위 매운맛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매운맛으로 유명한 식당을 방문하는 것이 열풍인 듯하며 좀 더 매운 것을 잘 먹는 것이 자랑거리인 양 SNS 등의 경험담이 넘쳐난다. 또한 단짠단짠에 매료되어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네, 이걸 음양으로 보자면은 이제 단 음식 짠 음식 양 해갖고 음양 이런 극단의 반복적인 그런 자극을 추구하게 되고 또 이것에 중독되는 것이죠. 그들은 보통의 맛 감각을 가진 사람들과는 달리 너무나 강한 맛들을 평온하게 즐긴다. 이와는 다르게 매운맛과 짠맛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에는 신 것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먹기가 힘들어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흔히 본다. 네, 저도 마크로비오틱이라는 중용을 추구하는 섭생법을 수년간 배웠었는데, 이 섭생법을 배우면서 음식을 섭취할 때에는 바깥 음식이 정말 먹기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우리의 입맛이 아무리 자극에 길들여졌더라도 이제 다시 돌아갈 지점이 있는 것이죠. 어, 동의보감의 각 오장육부와 맞는 맛은 해당 장부를 편안하게 하고 돕는 성질이 있지만 지나치면 해당 장부를 실하게 만든다라는 표현이 있다. 여기서 실은
너무 많아 넘쳐 흐른다는 의미로 해당 장부를 상하게 한다는 뜻이며, 이는 어떤 장부가 약하면 해당하는 맛을 더욱 좋아하게 되지만 장부가 너무 약해지거나 맛이 지나치게 강하면 오히려 그 맛을 거부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이유로 위의 경우처럼 특정한 맛을 지나치게 즐겨하거나 이와는 반대로 거부하는 현상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음양오행이 있어서 5가지의 맛, 즉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은 이를 주관하는 오장, 즉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의 기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이 매운맛에 열광한다거나 단맛이나 짠맛에 중독되는 이유는 이 맛을 통해 해당 장부를 자극하여 기운을 올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몸의 본능인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맛과 오장과의 관계를 오행에 근거해서 설명하고 이에 따른 섭생법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오미는 자연의 맛이어야 몸에 이롭다. 이러한 맛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고 싸우고 적응한 생명의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쓴맛도 봄나물의 쌉싸름한 맛, 신맛도 과일의 시큼한 맛, 된장의 짜면서도 구수한 맛 등 가능한 한 자연의 맛을 기준으로 한다. 네, 그리고 목, 화, 토, 금수 이 오행에 해당하는 상극과 상생의 관계를 표현해주는 이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 그림이 익숙하지 않거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에도 제가 사진으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내용을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네요. 네, 신맛. 신맛은 오행의 목에 속해서 간장과 담낭의 기운을 올려주므로 간장이 약해지면 신맛의 음식을 찾게 된다. 신맛의 성질은 수렴작용을 하여 끌어당기고 흘러나가는 것을 고정시키므로 몸에서 진액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서 기침, 땀, 설사, 단백뇨 등에 좋다. 임신부가 신음식을 좋아하는 것은 자라는 목의 기운으로 태아를 키우려 함이고 신맛의 수렴작용이 자궁으로 몸에 영양소를 모으기 때문이다. 남성에게 좋다고 알려진 산수유도 시큼한 맛으로 남자의 정액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준다. 신맛은 또한 상큼한 생기와 자극을 주므로 봄철에 간장의 기운이 떨어져서 춘곤증이 생길 때 새콤한 달래무침이나 돌나물과 같은 봄나물을 먹으면 좋다. 네, 이게 자연의 신비함이죠. 제철 음식을 먹으면 알아서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 이런 자연의 신비함. 강한 신맛은 막힌 것을 뚫어주는데 체했을 때 매실 액기스를 먹거나 예전 연탄가스 중독에 신김치 국물, 동치미 국물 등을 써서 의식을 되돌리려 했던 이유다. 특히 담즙 분비를 도와 단백질 소화에 도움이 되므로 고기 먹고 체했을 때 좋다. 신맛의 수렴하며 결속하는 성질은 영양을 모으므로 몸이 마르고 손발이 차고 피부가 건조한 사람에게는 좋으나 뚱뚱하고 여름 많지만 땀이 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다. 또한 일반적인 감기에는 좋으나 열이 많은 감기에는 열이 발산되지 못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몸에 이롭다고 신맛 나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오행론의 목극토 원리에 따라서 지나친 신맛은 단맛을 중화시키기 때문인데 몸에서 단맛이 부족해지면 비장이 약해져서 위장병이 생긴다. 네, 이런 상극과 상생의 원리를 알고 있으면은 음식 조리를 할 때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나온 것처럼 신맛이 단맛을 제어하기도 하고 짠맛이 쓴맛을 제어하는 이런 수극화 관계에 있는데 그래서 쓴맛이 강한 뭐 봄나물 같은 경우에는 짠맛을 조금 소금을 조금 첨가해줘서 쓴맛을 없앨 수가 있죠. 신맛의 음식은 흔히 쓰이는 식초와 신맛의 곡류, 과일, 채소 등이 있으며 김치도 신김치, 5가지의 맛 중 신맛이 가장 강한 오미자도 이에 속한다. 해열 진통제 중 아스피린이 신맛을 가지고 있으므로 간장이 약한 사람은 아세트아미노펜보다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이 좋겠다. 쓴맛. 쓴맛은 오행의 화에 속해서 심장과 소장의 기운을 올려주므로 심장이 약해지면 쓴맛의 음식을 찾게 된다. 쓴맛은 아래로 내리고 수분을 제거하는 성질이 있다. 따라서 우리 몸에서는 늘 열이 생기는 심장의 화와 열을 내려주어 흥분을 가라앉히며 혈관의 염증을 없애주기도 한다. 쓴맛이 나는 녹차나 블랙커피를 마시면 눈과 머리가 맑아지는 이유이다. 또한 소장에 열을 내리고 수분을 말려 소화를 도와준다. 약국에서 쓴맛의 황령과 황백이 함유된 정로환이라는 제품이 장염치료제로 오랫동안 팔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병에 걸렸을 때 입맛이 쓴 것은 머리까지 올라온 열을 내려주어 병을 낫게 하려는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실제로 입맛이 쓸 때 사용하는 한약재들의 대부분은 쓴맛이 난다. 또한 쓴맛은 침을 분비하게 해서 소화를 도우므로 밥을 살짝 태운 숭늉을 식후에 먹는 이유이다. 입맛이 돌아오고 기운을 끌어올리므로 쌉싸름한 맛의 취나물, 곰취, 쓴바기 등은 봄에 입맛 없을 때 좋고 여름에는 익모초, 수수 등의 음식이 약해지는 심장의 피로를 풀어주며 과일 중에도 속이 붉은 살구, 자몽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하지만 오행론의 화, 극, 금 원리에 따라 지나친 쓴맛은 매운맛을 중화시켜서 폐장이 약해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체질에서 보면 쓴맛에 열을 내리고 습을 제거하는 성질은 열이 많고 뚱뚱한 사람에게는 좋으나 냉하거나 마른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 단맛. 단맛은 오행의 토에 속해서 비장과 위장 등 소화기관의 기운을 올려주므로 소화기관이 약해지면 단맛의 음식을 찾게 된다. 단맛의 성질은 몸을 보호하고 자양하며 긴장을 완화하여 자율신경을 안정시킨다. 따라서 긴장할 때 단 것을 먹으면 뭉친 근육의 긴장이 풀어지고 기분도 좋아진다. 음식점에서 단맛의 디저트가 나오는 것은 소화를 위해 위장의 기운을 올리기 위함이며 노인들이 단맛의 박하사탕을 좋아하는 것도 노화로 약해진 위장의 기운을 올리기 위함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런 인공의 단맛보다는 이제 곡물의 단맛, 좀 더 나아가서는 과일의 단맛, 이런 자연적인 단맛을 추구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이런 인공적인 단맛은 모두 설탕이 들어가 있어서 몸에 좋은 이런 미네랄과 비타민 등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함께 배출하게 됩니다. 비장은 혈액의 생성과 순환도 담당하므로 생리 전후에 여성들이 단 것을 찾게 되는 것 역시 비장을 보양하려는 본능적인 행위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필자도 약국에서 하루 종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면 입에서 단내가 난다. 입을 오래 다물고 있거나 몸이 아픈 경우에도 입에서 단내를 느낄 수 있다. 입은 비장, 위장과 통하는 얼굴의 기관이기 때문에 입을 닫고 있으면 비장, 위장의 단내가 모이는 것이다. 하지만 지나친 단맛은 오행론의 토극수 원리에 따라 짠맛을 중화시키는데 몸에서 짠맛이 부족해지면 콩팥이죠. 신장과 관계된 질환이 생긴다. 주방에서도 음식을 할 때 음식이 너무 짜면 설탕을 넣는 원리가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지나친 단맛은 비장, 위장에 열을 발생시켜 위염, 위산가다 등의 위장병이나 당뇨병이 생기게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현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단맛에 중독되어 있어서 이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는 심각하다. 단맛의 음식들은 혀를 마비시키고 뇌의 쾌감 중추를 자극한다. 특히 단맛 중에 인공적인 것은 영양소 없이 에너지원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과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고 칼슘을 빼앗아 몸을 산성으로 만들기 때문에 저항력을 떨어뜨린다. 사탕, 과자, 빵, 아이스크림, 초콜릿, 콜라, 사이다 등이 대표적인데 식당에서도 맛을 내기 위해 설탕과 조미료를 많이 사용한다. 이 맛에 버무려진 음식들은 첫맛은 달지만 끝맛은 텁텁하다.
텁텁한 맛은 혀와 몸을 마비시키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식후에 물을 많이 마시게 된다. 이렇게 물을 마시면 다행인데 보통은 이제 그 뒷맛, 다른 맛을 부르죠. 뭐 단 것을 먹게 되면 짠 것을 먹고 싶고, 매운 걸 먹고 싶으면 또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같은 단 것을 먹고 싶고. 반면에 온전한 중용의 음식은 그 뒷 음식을 부르지 않죠. 단맛의 음식에는 설탕이나 꿀처럼 직접적인 당류도 있지만 기장이나 흰쌀을 씹을 때 나오는 단맛, 양배추나 당근이 익으면 나는 단맛 등이 몸의 음기를 키우는 좋은 단맛이다. 매운맛. 매운맛은 오행의 금에 속해서 폐장과 대장의 기운을 올려주므로 폐장이 약해지면 매운맛의 음식을 찾게 된다. 매운맛의 성질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뭉친 것을 풀어주며 발산하는 기운이 있어서 몸 안의 노폐물과 땀을 폐장이 주관하는 피부를 통해 내보낸다. 또한 인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기는 나쁜 기운을 막힌 구멍을 열어서 내보내는 활력의 맛이기도 하다. 청양고추, 떡볶이, 매운 라면, 마라탕 등이 유행하는 것은 각박한 삶에 스트레스가 쌓인 현대인들이 감정을 분출하는 데 필요한 맛이기 때문이다. 이런 성질 때문에 보약을 먹을 때는 파, 마늘, 무 등을 금해서 몸을 보호하는 성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다. 감기 초기에 고춧가루를 넣은 콩나물국을 먹거나 생강차, 팥뿌리 달인 물 등을 마시는 것은 몸에 들어온 냉기를 없애기 위한 요법이다. 더구나 콩나물, 팥뿌리, 배 등은 폐장에 좋은 흰색의 음식이다. 하지만 오행론의 금금목 원리에 따라 지나친 매운맛은 신맛을 중화시켜서 간장이 약해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매운맛은 뚱뚱하고 냉한 사람에게는 좋으나 마르고 열이 많은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 담배도 매운맛에 속하므로 체질에 맞게 흡연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매운맛의 음식에는 고추, 파, 무 등이 있고 혀끝을 쏘는 느낌의 아린 맛과 화한 맛의 음식도 이에 속한다. 지금은 개량되어서 당도가 높아졌지만 배, 복숭아 등도 원래는 매운맛의 과일들이다. 짠맛. 짠맛은 오행의 수에 속해서 신장과 방광의 기운을 올려주므로 신장이 약해지면 짠맛의 음식을 찾게 된다. 짠맛의 성질은 굳은 것을 연화시키고 아래로 작용하며 부패를 방지한다. 오래전부터 인류는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음식을 소금에 절여왔다. 우리 몸에서도 짠맛이 부족해지면 몸이 부패하는데 이는 균 감염으로 인한 각종 염증이나 피부질환 등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 우리 몸에는 나트륨과 칼륨이 혈액에서 이제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짠맛이 부족해진다는 건 나트륨보다 칼륨이 비교적 많아진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면서 염증이 생기고 피부질환 등이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짠맛은 미네랄의 맛이며 정제되지 않는 소금의 맛이고 죽염의 맛이다. 미네랄은 신장의 영양제가 되고 위장에서는 유액을 만든다. 무거움으로 인체 내에서는 피를 맑게 하고 열을 내려주어서 고혈압, 당뇨, 열이 치솟는 사람, 관절염 등에 좋다. 그러나 정제된 소금은 미네랄이 빠진 염화나트륨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오히려 고혈압을 유발하고 신장의 기운을 떨어뜨린다. 이로 인해 단순하게 저염식이 건강의 지름길인 양 잘못 인식되어 왔는데 이는 짠맛에 대한 오해이다. 바지락이나 모시조개, 낙지 등 갯벌 음식이 몸에 나쁜 독소를 빼내고 신장에 좋은 이유는 바닷물의 미네랄을 흡수하여 짠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약에서 많이 쓰이는 녹용도 짠맛이 있어서 신장을 보호하고 양기를 북돋운다. 네, 그래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기가 조금 어렵다면 일상에서 많이 접하는 음식을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뭐 소금이나 간장, 물 등을 조금 좋은 소금, 좋은 물로 이제 먹는 것이죠. 간장도 공장에서 만든 간장 말고 뭐 요즘에는 그래도 비교적
협동조합 매장들을 통해서 이런 함살림이나 자연드림 같은 협동조합 매장들을 통해서 비교적 좋은 간장이나 식초 등을 구할 수 있죠.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음식들을 바꿔주는 게 조금 편리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신장은 얼굴에서 귀와 통하는데 귀가 자주 가렵거나 귀를 자주 후비게 되는 것은 몸이 짠맛의 음식을 달라는 신호이다. 특히 봄철에 귀가 자주 가려운 것은 겨울철에 신장의 영양소인 미네랄이 축적되지 못해서이다. 자연에서는 봄나물이 미네랄을 많이 품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 실제로 귀가 가려울 때 죽염을 조금 먹어보면 가려움이 금세 없어짐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오행론의 수극화 원리에 따라 지나친 짠맛은 쓴맛을 중화시켜서 심장이 약해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짠맛의 음식에는 소금, 간장 등이 있고 생선과 조개류는 비린 맛이지만 소금을 넣은 젓갈류는 짠맛으로 분류한다. 이상의 5가지 맛에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질환이 없다면 5가지 맛이 골고루 섞여 있고 자극적이지 않은 담백한 음식을 즐기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한쪽으로 치우쳤거나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선호하다 보면 장부의 균형이 깨지고 건강을 잃게 된다. 때에 따라서는 한 가지 맛이 더 당길 때가 있다. 이것은 인체가 선천적으로 약한 장부를 보강하거나 특정 장부가 약해지면서 떨어지는 기운을 얻기 위해서인데 이때는 원하는 맛을 조금 더 먹으면 된다. 그래도 여기서 구별해야 할 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입이 원하는 것인지 몸이 원하는 것인지를 구별을 해야 합니다. 어떤 맛이 당길 때에는 필요하거나 혹은 자극적이거나 중독됐거나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극적이거나 중독된 것은 아무래도 입이 원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몸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영양분이고요. 네. 동양의학에서 오행은 저마다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중간에서 음과 양의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이 토의 기운이다. 따라서 맛에서도 각 장부에 해당하는 한 가지 맛보다는 단맛이 섞인 맛이 더 조화롭고 인체에 기운을 준다. 이 단맛은 인공적인 음식보다는 생명력이 깃들인 자연 속에 들어있는데 밥을 오래 씹을 때 나는 설탕의 단맛과는 다른 깊고 은은한 단맛이 그 맛이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마크로비오틱에서는 현미를 중용의 음식으로 두고 음양을 전개하곤 합니다. 강한 신맛보다는 약간 단맛이 들어간 새콤한 맛이 좋고 강한 쓴맛보다는 쌉싸름한 맛이 좋고 강한 단맛보다는 달콤하거나 구수한 맛이 좋고 강한 매운맛보다는 매콤한 맛이 좋고 강한 짠맛보다는 짭조름한 맛이 좋다. 오미자, 포도, 매실 등 과일의 새콤한 맛, 봄나물의 쌉싸름한 맛, 설탕이나 초콜릿과는 다른 과일의 단맛, 매운 양파나 무에 열을 가하면 생기는 단맛, 바다 생물들의 짭조름한 맛 등이 바로 그 맛이다. 우리말에 맛을 표현하는 많은 단어가 있는 것도 우리 선조들이 그만큼 음식의 맛으로 건강을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네, 그리고 넘어가서 색깔이 몸을 살린다. 전통의학에는 얼굴에 나타나는 기와 색을 살펴 병증을 찾아내는 이른바 망진법이라는 진단 방법이 있다. 안색에 나타나는 감정의 동요나 질병의 기운을 감지해 오장의 건강을 판단하는 것이다. 즉, 오장과 그에 관련된 감정의 변화는 얼굴의 색으로 나타나는데 간장에 질병이 있거나 분노가 많으면 낯빛이 푸르게 되고 심장의 질병이나 기쁨은 붉게, 비장의 질병이나 생각이 많은 것은 누렇게, 폐장의 질병이나 슬픔은 하얗게, 신장의 질병이나 공포는 검게 나타난다. 원래 안색은 5가지 색 중에서 어느 한 가지 색만 단순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은 다 표현되지만 사람마다 체질이나 환경에 따라 고유의 색을 더 많이 띠게 된다. 여기서 각 장부에 해당하는 색이 생기가 있으면 건강한 것이지만
생기 없이 나타나면 해당 장부가 혹사당하고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얼굴에 푸른색이 돌면서 생기가 있으면 간장의 기운이 왕성한 것이지만 생기가 없다면 간장의 기운이 쇠한 것이다. 이러한 색은 원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의 상대적인 색을 말한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색에 따라 고유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를 오장과 연관시킨다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간장과 푸른색. 푸른색은 자연에서 오행의 목에 해당하며 우리 몸에서는 간장이 목에 속하므로 간장의 기운을 올려준다. 푸른색은 신진대사를 증진시키고 심리적으로는 스트레스와 격한 감정을 차분히 가라앉혀 휴식과 마음의 안정을 도와준다. 감정 중에 분노를 다스리는 장부가 간장인데 푸른색은 이를 안정시켜준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많거나 분노가 너무 커지면 간장이 이를 이기지 못하여 간열이 생겨서 불안하고 흥분 상태가 되는데 이때 푸른색의 옷을 입거나 주위를 푸른색으로 만들어주면 간장의 열이 가라앉아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이 진정된다. 푸른 산을 바라보거나 숲속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낯빛이 푸르스름하고 생기가 없는 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화를 잘 내며 신경질적일 수 있고 간장질환이 의심될 수 있다. 푸른색의 양배추, 시금치, 브로콜리, 녹즙, 다슬기 등의 식재료는 간장의 기운을 올려주고 사계절 중에는 봄철에 간장의 기운이 가장 많이 사용되므로 녹색의 봄나물을 섭취하면 좋다. 심장과 붉은색. 붉은색은 자연에서 오행의 화에 해당하는 색이다. 우리 몸에서는 심장이 화에 속하므로 심장의 기운을 올려주며 심장과 그에 귀속되는 혈관, 혀가 모두 붉은색이다. 감정 중에는 기쁨이 심장에 귀속되므로 잘 웃는 사람은 심장의 활동이 왕성하고 얼굴이 붉다. 그러나 같은 붉은색도 심장이 약하거나 심장에 질병이 있으면 적자색을 띈다. 얼굴색이 너무 붉거나 웃을 때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은 심장병을 조심해야 한다. 이는 심장이 약해져 생기는 허열 때문인데 허열이 생기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거나 초조하며 건망증과 불면증도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순환장애가 있거나 기운이 없는 노인, 우울증 환자는 빨간색 내복을 입으면 좋다. 상승하는 에너지의 변화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고혈압, 중풍 환자와 얼굴이 붉은 사람에게 빨간색의 옷은 오히려 나쁘게 작용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네, 이런 말들이 조금 비과학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모든 현상과 물체들이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일리 있는 말이죠. 이어서 심장이 약한 아이도 그림을 그릴 때 붉은색을 많이 사용한다. 식재료 중에서는 붉은색의 비트, 토마토, 오미자, 빨간 고추, 수수 등이 심장의 기운을 올려준다. 비장과 노란색. 노란색은 자연에서 오행의 토에 해당하는 색이며 우리 몸에서는 비장과 위장이 토에 속하므로 비장, 위장의 기운을 올려준다. 비장의 기능이 약해지면 헛배가 자주 부르고 음식을 먹어도 잘 소화되지 않으며 몸이 무거워진다. 비주사말이라 하여 사지의 기혈순환을 주관하는 비장이 약해지면 팔다리가 아프거나 저리고 힘이 빠지면서 자꾸만 눕고 싶어진다. 실제로 노란색인 닭똥집은 개내금이라는 한방 소화제로 쓰이고 울금도 소화장애 개선에 좋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식당에 가보면 벽면이 노란색인 경우를 흔히 보는데 노란색이 위를 자극하여 식욕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감정 중에는 지나친 생각이 비장, 위장을 약화시키므로 생각이 많고 얼굴이 수척하며 누런 사람은 소화불량증이나 위험에 자주 노출된다. 자신의 그림에 노란색을 즐겨 쓰던 빈센트 반 고흐가 정신질환과 위장병을 앓았던 것도 우연이 아닐 것이다.
반면 얼굴에 황색을 띠고 생기가 있는 사람은 소화기가 좋고 건강한 사람이다. 노란색의 기장, 카레, 단호박, 오렌지, 당근, 둥글레 등은 비장과 위장의 기운을 올려주는 대표적인 식재료다. 폐장과 흰색. 흰색은 자연에서 오행의 금에 해당하는 색이며 우리 몸에서는 폐장이 금에 속하므로 폐장의 기운을 올려준다. 흰색은 순수, 아름다움, 시작을 의미하는 색이다. 빛의 삼원색인 빨강, 파랑, 녹색을 합하면 흰색이 되어 세계의 출발을 의미하듯 폐장이 인체에 맑은 기운을 나눠줘야 인체 활동 역시 시작된다.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폐호흡을 하지 않지만 세상에 나오는 순간 울어대며 폐장으로 호흡을 시작한다. 폐장 경락도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우리 몸을 흘러서 하루의 일정을 시작하게 된다. 감정 중에는 슬픔과 근심이 폐장에 속하므로 한숨이 많고 얼굴이 희며 윤기가 없는 사람은 폐장이 약하거나 비염, 천식, 폐결핵 등의 호흡기 계통의 질병에 걸리기 쉽다. 이런 환자들이 흰 속옷을 입으면 폐장의 기운이 올라가므로 치료에 도움이 된다. 반면에 얼굴이 희면서 생기가 있는 사람은 폐장이 튼튼하고 사려도 깊고 도량이 넓어 귀인이 많다. 네,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에너지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죠. 흰색의 배, 도라지, 무, 파, 뿌리 등의 식재료는 폐장의 기운을 올려준다. 신장과 검은색. 검은색은 자연에서 오행의 수에 해당하는 색이다. 빛이 들지 않는 깊은 바닷속의 본래 물색은 검은색이며 우리 몸에서는 깊은 안쪽에 위치한 신장이 수에 속하므로 검은색은 신장의 기운을 올려준다. 전통의학에서 신이라 함은 신장과 방광, 골수, 여자의 자궁, 남자의 전립선, 정력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의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기관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관련된 허리와 무릎에도 통증이 생긴다. 검은색은 모든 노폐물을 흡수하기도 하지만 새 생명을 준비하는 에너지를 품고 있다. 우주 공간에서도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은 별들이 종말을 고하는 곳이지만 태어날 준비를 하는 곳이기도 하다. 네, 오행이 순환하고 음양이 반복되고 또 우리 계절이 반복되는 것처럼 죽음에는 새로운 탄생이 있죠. 우리도 항상 음식을 먹을 때 누군가의 죽음, 식물이나 동물의 죽음을 생명을 삼아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전부 음식에 대해서 전부 감사할 일인 거죠. 계절 중 수에 속하는 겨울은 모든 생명이 죽어 있는 것 같지만 땅속에서는 씨앗이 싹을 틔우기를 기다리고 있고 하루 중 어두운 밤은 새로운 날을 기다린다. 여성의 자궁도 인체의 깊은 곳에서 빛이 차단된 채로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는 곳이다. 임신을 하면 인맥이 흐르는 얼굴의 입, 코, 눈, 이마 주위에 기미가 생기거나 검은색이 돌고 외음부와 질도 암갈색으로 변한다. 우리 조상들이 간장을 만들 때 장독에 검은 숯을 띄었던 것이나 여아가 태어나면 문 앞에 숯을 달았던 이유 역시 검은색으로 불순물과 나쁜 기운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필자도 나쁜 음식을 먹는 날에는 먹는 숯을 복용하고 잠자리에 들곤 한다. 햇볕을 많이 쬐지 않았는데도 얼굴이 검게 보이면서 윤기가 없는 사람은 신의 기능이 약해진 사람이다. 반면에 얼굴에 검은 빛이 지면서 생기가 있는 사람은 건강하고 성적 기능이 왕성한 사람이다. 신은 어두운 밤에 활동성이 강해지므로 밤에 성행위를 해야 건강한 수정체가 만들어진다. 감정 중에는 공포가 신장에 속하므로 공포스러운 순간에 소변을 지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흑미, 검은콩 등의 블랙푸드는 잘 알려진 대로 신장에 좋고 검은색의 옷은 신장에 좋은 파장을 전달한다. 여담이지만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 때도 오장과 색의 관계를 고려해 효능을 드러내 보이는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 간장약과 눈 영양제는 푸른색,
심장약과 혈관계는 붉은색, 생리통약은 빨간색, 소화제는 노란색, 정력제는 검은색, 감기 몸살에는 흰색의 해열 진통제, 비타민 B제는 노란색, 순환제도 푸른색과 붉은색을 주로 사용한다. 그 예로 간장약으로 광고하는 우르사는 녹색, 해열 진통제인 타이레놀은 흰색, 생리통약인 개보린과 EGN6-EV는 빨간색, 고기 소화제로 배아제는 녹색, 주황색을 띈다. 심장을 다스리는 청심환은 빨간색으로 포장하고 정력제는 검은색으로 주로 포장한다. 네, 이렇게 원리를 알고 나니까 조금 더 새롭게 보이죠. 세상은 아는 만큼 재미있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나로 살아가기 위해선 온전함, 평안함이 필요하고 여기엔 균형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몸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게 마라토너 여러분 요즘 같은 때 더욱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다운 하루 온전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